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대 속에 미국의 첫발 디딘 문 대통령입니다. 도착을 했죠? 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장을 푼 문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낸시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도 이어지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현지 시간으로는 20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쯤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 특히 백신 스와프를 통한 백신 물량 확보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그렇죠. 또 반도체나 배터리 부문의 협력 방안,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가 어떻게 마련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출국에 앞서서 여당 지도부와 가진 환담 자리에서 이번이 코로나 이후 첫 순방에서 기대가 크다. 방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아, 음.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커트 캠벨 그 항반도와 중국 동아시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관이 네. 국내 언론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백신과 관련해서 한국을 지원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신한다. 예. 그거는 어찌 됐든 다 조율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네요. 스와프가 됐든 또 뭐 위탁 생산이 됐든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조율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이제 형식을 보면은 한미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공동 설명서를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동 설명서요? 이건 좀 예. 낯선데요. 그러니까 성명은 원론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원칙적인 얘기. 예, 그래서 예. 여기에는 이때면 한미 동맹에 대한 평가, 뭐 대북 공조, 글로벌 파트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설명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따로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은 백신 협력, 반도체, 배터리 뭐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했어요. 성명 발표하고 설명서 내고. 설명서 따로 예.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그만큼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가 주목받는 게 예. 지금 재계가 대통령에 따라서 다 갔거든요. 가죠. 주요 이제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난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차 사장,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이 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상무장관하고 따로 만나요. 그래서 미국 상무장관이 뭐냐, 우리나라 치면 산업통상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렇죠. 따로 만나가지고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한다. 그 정도로 미국이 반도체, 뭐 에너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 떨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렇게 보세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신과 북한이 관심인 거고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관심인 거고 서로 바꿀 게 있어요. 예. 서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미국은 이제 백신을 얼추 맞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바이든의 숙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백신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거고 요게 맞아 떨어지면서 일단 예감은 좋죠. 예감은 상당히 좋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글쎄 예감 상당히 저도 뭐 좋게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지금 이번 정상회담이 어느 때보다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가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호증진 문제가 아니라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그 구도는 분명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국에게 백신 공급 또 대북 정책과 공감대를 바라고 있고요. 네. 미국은 우리에게 배터리나 반도체 분야 협력 그리고 대중국 견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 중국도. 네, 그렇습니다. 서로 바라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어떻게 윈윈을 이룰 것인지 네. 아니면은 한쪽이 판정승으로 끝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 평가의 기준도 예. 단기적인 시각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는 그 결과를 두고는 정치권 또 언론에서도 각각 나눠서 한번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준일 기자는 윈윈이 될 것 같다. 조금 긍정적으로 낙관론을 내셨고 김정훈 기자가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산업 분야죠.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국 투자를 바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기술 협력 내지는 기술 이전 방안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래 우리의 성장 동력이 혹시라도 좀
이익이 아, 벌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는 단기적으로 것이죠. 주고 와서 우리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득이 될 것이냐 그 부분. 그런 면도 살펴봐야 된다. 정상회담 자체는 잘 풀리더라도 그게 정말 장기적인 득이 될 것이냐 요거는 갸우뚱하다. 뭐 갸우뚱보다는 한번 따져봐야 정밀하게 된다? 정밀하게 아. 따져봐야 된다. 예. 따져가지고 협상해야죠. 하나만 더 볼 게 있다면은 예, 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약간 속도 차가 날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바이든 예. 행정부 이제 시작해서 급할 게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훨씬 급하거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훨씬 많을 텐데 미국이 어디까지 들어줄 것이냐. 예를 들면은 남북 관계 독자적으로 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네. 이런 거를 요구를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까지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줄 것인가가 이제 내용을 발표문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보죠.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논란에 출렁 휘청이는 정부 여당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를 열고 각종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했잖아요. 예. 곧 확정안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오늘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그 대략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는 건들지 않되 재산세의 경우에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데는 일단 대부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감면해 주던 걸 9억 원으로 감면 대상자를 더 늘린다는 늘린다. 것이죠. 예, 문제는 대출 규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그 대표 경선 과정 중에 내놓은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 인정 비율 90% 완화안이 있었어요. LTV 예. 90%. 예. 이 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야, 그렇게 되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뜻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엇박자 속에서 또 일부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 특혜 의혹도 지금 여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서 일부 직원들이 아파트 특공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에서 세종시로 옮긴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들이 역시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됐습니다. 뒤에 거부터 얘기할게요. 김준일 대표. 예. 그러니까 대전에서 세종시로 옮긴다. 이거 차로 가면은 17분이래요. 네. 그런데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았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일단은 그런 뭐고를 줬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불법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 예. 정책에서 움직인 걸 텐데 허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 세종시 처음 세워졌을 때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전을 주면서 이게 또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다 열어놨다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좀 안 되고 그거를 예. 또 허점을 이용해서 다 너도 나도 다 달려들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이거 싹 다 조사해라. 그래서 필요하다면 분양 취소까지 해라. 지금 강력하게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씩 지금 더 터지고 있어요. 예. 특공 관련해서. 그건 그렇고 민주당 좀 들여다보죠. 예.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의 혼선이랄까요? 좀 갈등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부동산 문제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얘기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세금 문제가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그 수요자의 구입 문제가 있고 하나는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집값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 생긴 문제예요. 먼저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세 완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혜택이 네, 안 그렇죠.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개혁 세력들이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을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난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실수요자인데 예. 집값이 저절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지금 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느냐를 놓고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재산세는 모두에게 적용되니까 재산세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많이 오른 뭐 종부세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거죠.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구입 문제인데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네. 90%까지 풀어주는 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한 서울에 60%만 자가고 40%는 전세나 월세 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또 반대급부는 그러면 집값 오른다. 대출 받아서 30년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대출 상환한다라는 건데 집값 오르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있는 거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문제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집값을 또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사안마다 다 입장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동산 특위가 어떻게 조율했을까? 그게 궁금한 상황인데 절충안이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오늘 아마 확정할 거다라는 이르면 오늘 확정할 거라는 소문까지도 들리는데 잠시 후에요. 여러분 강병원 최고위원을 연결을 할까 합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공포스럽도록 충격적인 어떤 공급 정책을 내야 된다. 어마어마한 공급책을 펴야 된다는 걸 해법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 세제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설명 한번 듣고 여러분의 의견도 주시죠. 세 번째 이슈 갑니다. 네, 여권 매질 속에 힘 모으는 윤석열입니다. 네. 5.18 광주민주원 등 41주년 전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18 정신은 어떤 형태의 독재나 전제든 이에 대해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꺼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범여권은 친일파가 태극기를 든 격이다. 윤 전 총장 모습에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 이런 비판 일색의 반응들을 내놨어요. 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쪽은 슬슬 힘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사흘 전에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서 연구소장 등의 안내 속에 반도체 기술과 산업 관련 학습을 했는데 네. 이 외에도 물밑에서 대선 수업이 계속 중이라고 하네요. 또 내일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출범을 기념해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토론회까지 개최합니다. 근데 그 윤석열 지지 모임이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던데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뭐라고 봐야 돼요? 이 지지 모임은? 뭐 모르는 척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본인이 만든 건 아니니까 일단. 아니고 공식적으로 연결된 것도 없죠? 예, 연결된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그 행사가 열리는 토론회가 열리는데 기조발제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지지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서 중도 성향 아니면 중도 보수 성향의 많은 뭐 학자들, 예를 들면은 송상현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형사재판소 초대 재판관하고 재판소장을 역임했는데. 네. 그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 지도 교수예요. 뭐 이런 분들이 하여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뭐 법조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7일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공동연구소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예, 굉장히 화제라서 이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뭐 여기에 노동,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한 명씩 만나면서 네. 이게 주로 보수 언론, 뭐 조선일보 이런 데를 중심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를테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 선언도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좀 이른가요? 첫 번째는 5.18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가능성이 있다,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거는 이제 넘어갔고요. 네.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당대표가 국민의힘이 뽑혀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 선거가 있거든요. 이제 경선이 있거든요. 네. 그 즈음에서 아니면 8월 뭐 요 정도의 즈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 와중에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공식화되고 좀 적극적이 됐어요. 예. 근데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서 팽이죠. 팽이요? 때리면 때릴수록 살아나는. 그래서 사실 이게 결국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선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랬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메시지와 관련해서 네. 질문을 받고 기자들 질문을 받고 네. 아니 그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5.18에 대해서 나름 가진 것이 있을 테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어떤 입장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특별히 입장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냥 쑥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네.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